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엑스포 이후 해양 관광 도시로 발전한 여수는 관광객 1,300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휴가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교차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여수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박정채 의장은 개회사에서 1,300만 관광객 수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순수 외래 관광객을 추산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이 최근 시민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효과가 교차했습니다. 응답자의 58.2%는 관광객 증가가 여수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교통정체 등 생활 불편이 늘었다는 응답도 전체 75.4%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여수시가 관광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42개 주요 거점의 관광객 합산을 33개소로 축소하고 빅데이터 활용으로 관광객 집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한 엑스포역 사거리를 입체교차로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관광 효과와 현실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도 착수해 있습니다. 만덕 사거리 교차로 개선 등 교통 해소 대책을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빅데이터 활용 연구 용역 등 용역을 통해서 시민 불편 해소상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은 750만 명. 여수가 낭만 밤바다 테마로 해양관광 1번지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관광객 증가로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해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사 충원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현재 공항, 기차역, 주요 관광지 등 14곳의 문화관광 해설사 78명을 배치해 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10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원은 여수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역사, 문화유산, 관광지 등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돼 순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은 15,000여 명으로 지난해 관광객 수의 16% 수준에 그치면서 지속적인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지난 3월부터 금한령을 내리면서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대중국 홍보와 타 지역 관광객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수거의 민주주의 방법론이 지역의 정책 수립에 활용된 건데요. 박광수 기자가 이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시청 회의실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시민 100명이 모였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벌여 지역 정책 수립을 제안하는 시민 원탁회의입니다. 의제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 먼저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현황과 자료가 제공됩니다. 미세먼지는 훨씬 낮은데 초미세먼지는 수도권보다 크게 낮지 않다.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문제의식을 격의 없이 교환하는 열띤 토론이 무려 3시간여. 설득보다 공감을 이뤄나가기 위해 모든 아이디어의 부정적 평가를 금지하는 등 수기적 토론의 기본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필딩에 서 있는 것보다 서서히 노트를 가면서 정체도 안 되고 미세먼지도 그 가스도 덜 나오고. 분임 토론과 중간 발표, 전체 참가자들의 선호 투표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가 선별되고 다듬어집니다. 시장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꾸자, 노후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지원하자는 등 기발하면서도 생활에 밀착된 아이디어들이 이어집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민분들이 과학적인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경험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정말 오늘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의회와 같이 시민과 같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토론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다수결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정, 관주도형 지방자치를 극복할 대안으로 수기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대를 비롯한 지역 국공립대학들이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중심 국공립총장협의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회에 소속된 순천대와 목포대 등 지역 19개 대학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고 다음 달부터는 각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입학 전용료도 5% 이상씩 낮출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사립대의 경우 단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역별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오는 15일까지 벼병해충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고온다습한 기후로 예상되는 벼멸구와 홍명나방 등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종합 방제와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흥구는 특히 병해충 취약 지역의 경우 적기 방제와 적용 약제 준수가 요구된다며 농가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탈북과 재입북, 또 재탈북을 반복한 40대 살인미수범이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낼 만큼 요주의 인물이었는데도 탈북밀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정신병원에서 도주한 49살 유모 씨는 지난 1998년 처음 탈북했습니다. 3년 뒤 가족을 데려오겠다며 탈북민 최초로 재입북을 한 유 씨는 북한에 1년간 머무르다 다시 탈북한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망상장애가 생긴 유 씨는 살인 미수를 저질러 최근 도주 전까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한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던, 그래서 약간의 병식이 있던 것들이 심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었죠. 유 씨의 캐비닛에서는 수시로 감시당한다는 등 망상과 분노가 담긴 메모가 발견돼 당국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또 태블릿 PC와 핸드폰 등에 탈북민 단체 등과의 접촉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한 뒤에도 김정일 찬양 피켓 시위를 벌인 적이 있으며 최근 꾸준히 재입북 의사를 드러내왔습니다. 남한에 남아 있어봤자 내가 이렇게 수용생활하고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서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관리를 맡고 있는 경찰은 유 씨의 경우 보호 관찰을 받는 중이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한 달에 한 번가량 신변에 위해가 있는지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3만여 명. 하지만 탈북 초기를 제외하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재불명만 전체 3%인 900명에 달합니다. 이러는 사이 최근 탈북자 출신 방송인 임지현 씨가 재입북을 하는 등 남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탈북민들이 갈 곳을 잃고 되돌아가거나 일탈의 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쁜 일정 탓에 아직 피서를 다녀오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800년 전 고려 청자를 보고 또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피서 방법이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태안 대섬과 진도 명량역에서 수만여 점의 해저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개경으로 가던 선박에 실려 있다가 서남해 바다에 수백 년 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해양 유물 청자향로의 신비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표정이 익살스럽고 친근한 모습을 띠고 있는 청자사자향로. 오리와 원양 모양 뚜껑을 가진 향로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줍니다. In this museum, and the first time I see these kind of things, and it's very interesting and curious to see. 향 문화 속에서 특유의 해학과 미를 추구했던 고려인들의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류층에서 많이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 상류층의 좀 고급스러운 문화의 한 면을 추정할 수 있는. 서남해 바닷길에서 난파된 고려시대 배와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눈길을 끕니다. 수많은 배 모형들이 있는 전시실에서는 전 세계 선박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시물을 감상하는 재미에 어른도 아이도 불볕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됩니다. 처음 왔는데 전 세계 배 모형들도 많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참 재미있었어요. 비서도 즐기고 해양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유물 전시관이 실속파 피서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잔여 택지 분양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19년까지 광양동과 옥곡면 일대 54만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택지지구 165필지 가운데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98필지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500여 세대 6,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이 구축돼 도시 균형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휴가철을 맞아 전라선 옛 기찻길 일부 구간을 임시 개통했습니다. 여수시는 전라선 옛 기찻길 공원화 사업으로 둔덕동 주민센터에서 오림터널 구간 내 2km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로 임시 개통했습니다. 시는 공원화 사업 1단계 구간 가운데 미평공원 구간 7.7km를 올해 말 완전 개통하고 양지바름공원 구간 7.6km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합니다. 율촌조화공원이 포함된 2단계 사업 구간 6.1km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양시의회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자와 관할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물론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듣고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도 이와 관련해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발전소 건설은 반대한다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량 레미콘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된 순천 지역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 시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어제부터 사흘간 오천지구 B아파트와 신대지구 제2아파트 등 관내 4군데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도와 시공의 적절성에 대해 집중 조사합니다. 합동점검반은 불량 레미콘이 순천 지역 공동주택만 7,700세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안전도 검사를 가능한 빨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의 지역 협력 사업인 5개 분야 22개 세부 사업 가운데 16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민의 관심사항인 골프장과 호텔 등 관광단지 조성은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대도시와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28도 선으로 연속 22일째 밤무더위가 이어졌고요. 서울의 경우도 26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태풍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고요. 오늘도 앞으로 한낮에 서울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동안에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더욱 더 심해지니까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5호 태풍 노루는 작지만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입니다. 일요일에는 서귀포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 차츰 방향을 동쪽으로 틀면서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할 걸로 보이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일본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쳤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은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 상황은 워낙 유동적이니까요.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6.3도, 전주 26.1도로 2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 34도, 광주와 대구가 35도까지 지속했고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 관찰이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중서부에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